야, 진짜로 따라가 볼 거야? 엄마 차가 양평으로만 가요. 이상하잖아. 이 사장님이요. 설마 바람? 그런 일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죠.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박영란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서늘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박영란은 엄마 고성희의 차량 기록을 손에 넣었고 일정은 놀랍게도 같은 동선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양평, 별장, 비공개, 이유 표기는 공란. 회사 일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던 고성희의 태도가 갑자기 떠올랐고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연락합니다. 지원, 나 좀 도와줘. 오늘은 확인해야겠어. 이지환은 잠시 망설였는데요. 영라야, 그냥 오해야.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 말에도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야도 괜찮아. 모르는 것보단 나으니까. 한편 이 지역은 다른 전쟁을 끝낸 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떠보던 AP회사의 회장이 뜻밖에도 손을 내밀었고 이 지역은 인수를 성사시켰는데요. 상철의 조언을 듣고도 한때 포기 선언까지 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는데 돌아 여기까지 왔네. 다만 기쁨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사람,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남긴 메시지도 읽히지 않아 직접 카페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들은 얘기는 그의 가슴을 묵직하게 내려앉게 했습니다. 나 생모가 고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우진, 그 사람이 오빠래요. 지금 무슨 소리야, 은호. 오빠가 아프대요. 간이식이 필요하대요. 나 검사 받으러 갔었어. 말끝을 삼키는 지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지역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는데요. 너 혼자 결정한 거야? 누구 탓할 수 없잖아.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지. 이 지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은호 혼자서 짊어질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상해. 모든 게 너무 맞물려 있어. 그 말 속엔 날 선의심이 숨어 있었고 그 의심은 곧 방향을 얻습니다. 고성이, 계획, 조작, 그리고 양평. 같은 시각 양평요양 별장에서 한우진은 창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숨이 차고 몸에 열이 올랐지만 마음이 더 뜨거웠는데요. 엄마, 은호를 여기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약속했었잖아요. 고성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진아, 너는 살아야 해. 그게 엄마가 지켜야 할 딱 하나야. 말에는 사랑이 묻어 있었지만 그 사랑은 너무 단단해서 타인을 눌러버리는 형태였죠. 고성이가 자리를 비우자 간호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오늘 밤 검진을 앞당긴대요. 준비하세요.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보다 은호가 더 중요해졌는데 왜 내가 이렇게 늦게 알았지. 박영라와 이지환은 숨을 죽이며 별장 담장 너머 주차구역을 확인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지하로 내려갔고 경비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엄마, 차 많네. 박영라는 이를 깨물었는데요. 영라야,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나. 증거부터 만들자. 이지환의 현실적인 조언이 둘의 무모함을 간신히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스트레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스크를 쓴 청년의 옆모습, 팔에 꽂힌 라인, 그리고 병원 로고가 박힌 서류 봉투. 박영란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지?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우진. 엄마가 집안의 미래라고 부르던 그림자 속 아들. 도시로 돌아온 이 지역은 정보망을 촘촘히 펼쳤습니다. 박성재에게도 연락했는데요. 성재야, 내가 올라가야 할 자리 올라가 축하한다. 그런데 내 아버지 인사 발표가 고성이 계획에 균열을 낸 것 같아. 박성재는 건조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는 고맙다. 근데 너 표정이 그러려고 전화했냐? 무슨 일인데? 이 지역은 짧게 정리해 들려줬고
박성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성이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확신 없으면 내 입으로는 못 움직여. 증거를 찾아. 이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사실 박성재는 이미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고성이가 그려온 다이어그램의 외곽선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박성재는 사내 기록 보관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맞춰놓은 퍼즐 같네. 지은호의 양어머니 정순이는 딸의 휴대전화에서 의료 관련 메시지를 보고 식탁 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눈으로 문구를 읽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오, 어쩌자고. 이걸 혼자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역이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은호가 병원에서 검사 받았대? 이지혁은 바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책임지고 막을게요. 무리 안 하시게 옆에서 붙들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이지혁은 손등을 눌러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제 사업가의 언어는 무용했고 남은 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뿐이었어요. 다음 날 박영하는 엄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요? 고성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준비로 바빴다. 너는 내 작품이나 신경 써. 박영라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는데요. 거짓말이네요. 차 위치 기록 다 봤어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고성이는 미소를 거뒀습니다. 영라야, 내가 알아도 되는 건 정해져 있어. 그걸 누가 정했는데요?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꿰뚫었고 그 대치에서 박영아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가장 숨기려는 건 돈도 자리도 아니라 어떤 이름이라는 것을. 그 이름이 누군지 이미 반쯤 짚였고요. 이 무렵 이주환은 영라의 웹툰을 업로드했습니다. 내용은 현실과 닮아 있었는데요. 숨겨진 별장, 유리창 너머의 그림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데려오려는 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비는 댓글을 읽어내려가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채네. 근데 은근 예민한 주제라서 영화 괜찮겠어. 박성재는 그 대화를 멀찍이서 듣다가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괜찮게 만들면 괜찮아. 우린 지금 각자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고. 말은 간단했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사장 직함이 붙었고 집에서는 오래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날 이지혁은 병원 예약 기록과 별장 출입 로그를 이어붙여 비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송.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움직였고 동시에 박영라와 이지환도 양평으로 향했는데요. 세 갈래의 발걸음이 같은 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 채 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에 도착한 이지혁은 담당자의 이름을 불렀고 의아해하는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식 협조 공문은 곧 도착합니다. 그 전에 확인해야 해요. 특정 환자 이송건. 표정과 목소리, 걸음 모두가 지금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었죠. 그 시각 별장에서는 한우진이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누나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간호사는 눈을 껌벅이며 물었어요. 누나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고백은 조용했지만 오래 묵은 비밀을 흔들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영라와 이지환이 경비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출입금지입니다. 가족이에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경찰을 부를게요. 납치에 준하는 불법 감금 의혹으로. 경비의 손이 순간 멈췄고 이지환은 작은 틈을 비집고 안쪽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며 세상은 아주 잠깐 조용해졌어요. 병원과 별장 두 곳의 시계가 동시에 움직이자 고성이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선택을 떠올렸는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가진 게 없는데 아이를 지키려면 결국 더 큰 힘을 가져야 했지. 스스로에게 내린 변명은 너무 오래 사용되어 닳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발끝까지 차갑게 내려오던 결의가 오늘은 어딘가 뜨겁게 달아올라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그 뜨거움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두려움은 사랑을 닮았지만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리고 두려움은 상대를 붙잡았으니까요. 마침내 통로 끝에서 서로가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지혁이 의료진에게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박영라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멈춰요. 지금 이희송 동의서 위조예요. 증거 있습니까? 곧 도착해요. 그 말과 함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지혁, 내가 원하던 자료 보냈다. 내부 승인 문건에 서명이 빠져 있고 날짜가 조작돼 있더라. 짧은 메시지였지만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의료진은 서로를 바라봤고 책임자에게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 숨가쁘게 달려온 정순이가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제 딸은 오늘 어떤 수술도 안 합니다. 이날 벌어진 일련의 움직임은 누가 주인공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여러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달린 결과였는데요. 이지혁은 연인으로서, 박영아는 딸로서, 이지환은 친구로서, 박성재는 직책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 각자 할 수 있는 가장 멀고 정확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진은 조용히 결심을 바꿨습니다. 엄마, 나 이제 숨어서 받는 도움은 받지 않을래요. 내가 감당할 몫이 있으면 그건 내가 져야죠. 누나에게 미안하다고만 하지 않을 거예요. 직접 말할게요. 밤이 깊자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론이 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다만 분명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아끼고 통제하려 했던 존재, 박영라가 처음으로 엄마의 세계의 금을 냈다는 사실. 그 금은 아직 머리카락 한 올처럼 가늘었지만 이미 도면을 바꾸는 선이 되었어요. 박영라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묻고 내가 답을 받을 거예요. 이지혁은 책상 위에 AP 인수 계약서를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은호, 우리 같이 가자. 내가 혼자 맞설 일 아니야. 지은호는 길게 숨을 내쉬고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번엔 같이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서랍 속에서 오래된 종이가 빛을 받았습니다. 병원 검진센터의 초기 기록, 지워진 서명, 바뀐 날짜, 하단에 남겨진 익명 이의제기. 그 이의제기는 이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려면 먼저 거짓을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의 손끝이 그 문구를 따라가며 떨렸고 그 떨림은 다음 만남의 방향을 결정짓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다 밝히지 않았고 당장 결착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게 되었죠. 이제는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